여기 앉으세요. 여기요? 여기. 네네네. 아 스튜디오 되게 좋은데요? 아 좋아요? 네. 제가 치웠어요. 제가 열심히 치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저 사람들 화나가지고. 왜 화났어? MBTI 믿으세요? MBTI 유사과학이죠. 아 소리 잘 들린다. MBTI 안 좋아하세요? MBTI는 과학이라고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거신가 보다. 안 믿는 MBTI. 뭐 MBTI의 또 긍정적인 측면이 또 있죠. 뭐예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네. 동료를 만들어줘요. 저 이제 개도님 저 소개했는데 이건 뭐예요? 요건 이제 자료 제가 플로우가 좀 있으니까 또 우정희님이 네. 과학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안 올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오! 네 과학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또 매니저님도 되게 과학 좋아하신다. 맞아요. 네. 네, 안될과학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한번 가야겠다.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맞아. 왔습니다. 진짜 타이밍 그래서 되게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이렇게 네.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항상 한가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궤도님 설명을 좀 네. 소개를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 잘 여기 나온 사진이다. 소개했어요.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님 대학과 대학원에서 천문학을 전공. 와 이거 사진 엄청 잘 나온 거예요 사실. 엄청 잘생기셨는데요? 저거는 뭐 완전 뽀샵에 조명빨에 거의 뭐 다 한 거라서. 이걸로 해야겠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 중 궤도라는 예명은 전공인 인공위성 궤도에서 따왔다. 이런 거 좋아하시겠네요. 어떤 거요? 인공위성이요? 네. 인공위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은 필수죠. 필수라고요? 네, 필수죠. 그게 다르시구나. 은근히 오덕이다는 뭐예요? 은근히 오덕이다? 네. 저 오덕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요? 오덕은 아닌데 네. 그냥 그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 네, 제가 이제 하는 게 과학 문화다 보니까 네. 과학을 문화로서 대중에게 알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문화를 많이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덕은 아니지만 문화를 항상 공부한다. 문화를? 네, 항상 공부합니다. 애니 같은 거요? 애니메이션도 네. 나무 위키로 주로 공부를 많이. 저도 나무위키로 본 거 진짜 좋아해요. 드라마도 보고 뭐 급하면 영화도 이제 줄거리만 보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 비유를 써먹으려면 문화를 알아야 돼요. 문화를 모르고 대중에게 다가선다? 그러면 대중이 전혀 관심 없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꺼내겠죠. 네네네. 이것도 있어요. 누리호 1차 발사 준비를 때 많이 하셨네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 매니저분이 하셨구나. 아니 매니저분이 되게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게 매니저분이 먼저 이렇게 하신 거죠. 네. 말씀을. 그래갖고 이거 막 과학을 막 하시다 보니까 매니저분께서 이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은 이런 우수한 학생이 있다. 그래서 제 쪽으로 연락이 오셔갖고 제가 이제 영상을 몇 개를 봤죠.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과학보다 위대한 건 상상력이다. 그래서 그 상상력의 한계를 정말 넘어서는 공상력.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이제 약간 망상력으로 가기도 해가지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약간 어린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제한 없이 상상을 해요. 네네네. 이 상황에서 어떤 과학적인 사고력, 인과관계에 대한 걸 딱 집어주면은 그때 정말 과학 꿈나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볼 게 사실은 제가 망상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약간 SF 망상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짜로 이제 그게 가능한지, 실현 가능한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로 그러니까요.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단톡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 망상을 막 올렸어요. 그러니까 막 올린 거 제가 싹 모았어요. 싹 모아서 사실은 이게 정말 급하게 잡힌 거라 저도 이제 오게 될지 몰랐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스튜디오 오게 될지 몰랐는데 급한데 제가 어제 밤새 준비를 했습니다. 감동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내고 근데 뭐 약간 자료가 그냥 참고용이고 플로우는 좀 짜왔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플로우나 제가 또 기억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 흐름을 조금 이게 메모를 안 해놓으면 좀 놓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좀 했고 근데 길게는 안 하려고 오늘.
네네 맞아요. 너무 길게 하면은 또 힘드실까봐 아. 이게 그 침착맨님처럼 약간 그 백신을 맞은 상태면은 네. 뭐 9시간 가도 괜찮거든요. 9시간이요? 9시간 30분을 했어요. 9시간 30분을 했다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7시간 정도 하는 거는 침착맨님도 뭐 오늘 짧게 끝났네. 약간 에너지도 많이 남고 막 아쉬워하고 막 이랬는데 오, 네. 근데 또 이게 처음이시면 백신을 아직 안 맞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할 수 없어요. 제가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네. 굉장히 또 좀 정리를 좀 줄여서 했습니다. 줄여서 네.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이거 제 선물 이거 저희가 만든 스티커인데 네. 꽤 예뻐요. 이거 지금 너무 여기도 예쁜데요? 붙어 있거든요. 재밌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스티커랑 제 책이랑 뭐야, 이거 전 따로 드리고. 이게 오다 보니까 이게 또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저는 뭐 드린 거.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선물 주셨어. 여기 이것도 주시고. 궤도의 과학 허세. 이거 진짜 잘 읽어볼게요. 네, 이게 너무 좋아요. 되게 쉬운 책이에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잘 읽어. 제가 네. 제임스 웹. 제가 제임스 웹을 사실 싫어해요. 왜요? 그래서 술 마시고 막 제임스 웹 싫다고 막 이렇게 제임스 웹을 왜? 왜냐고요? 나사의 국장인데. 제임스 웹 망원경이 싫어요. 왜요? 그래서 싫다고 올린 적도 글도 올린 적 있어요. 제임스 망원경. 그러니까 이유가. 왜냐하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자꾸 은하 사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작게 느껴져요. 그게 왜 싫어요? 너무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작은 존재라서. 네. 너무 작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네. 근데 그 너무 작은 존재인 채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면 네. 굉장히 비참하죠, 오히려. 네네네. 근데 이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존재는 다 너무 작거든요. 네. 인간이랑 비교해도 인간이 오히려 큰 존재일 정도로 다 작아요. 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작습니다. 물론 우주적인 그런 행성이나 항성들을 빼고 우리가 관심 있는 존재들, 네. 뭐 개미 이런 애들은 우리가 봐도 작잖아요. 작죠. 근데 일단 현재까지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네. 우리가 작다라는 걸 인지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생명체는 우리가 작은 줄 몰라요.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인간은 네. 우리가 이 우주에서 엄청나게 작은 존재라는 걸 인지하고 네. 이 거대한 우주를 관측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제임스 웹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존재가 처음으로 우리가 작다라는 걸 인지하고 이 우주를 보면서 얼마나 더 작은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작다라는 거는 작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넓은 우주를 탐구해야 된다. 와. 이게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이거는 작지 않아요. 인간은 작지만 인간의 위대함은 작지 않습니다. 와, 저 그렇게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제임스 웹은 엄청난 거죠.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지상 우주 최강의 인간이 만든 우주 최강의 장비. 와, 저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길게 말하실 줄 몰랐는데. 원래 이래요. 그래요? 네, 뭐 하나 하면은 이렇게 길어져요. 침착하는 방송이 괜히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관점이라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인간은 정말 위대합니다. 먼지만도 못한데. 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 근데 여전히 싫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가볼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이게 처음 한 망상. 네. 처음 드린 망상. 한번 읽어주시죠. 뭐냐면요. 네. 막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물은 무조건 우월한 한 종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신이 되는 거죠. 완전 미래 인류가 돼서. 그래서 그 공룡도 있었고. 왜 웃으세요? 공룡도 있었고 과거에 막 해파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간이 잠시 지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 미래 시뮬레이션 막 돌린 거예요. 미래에는 인류가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돌리니까 그게 결국에 문어가 된 거예요. 뭐야? 하고 또 딴 걸 또 돌렸어요. 또 문어가 됐어요. 또 문어가 됐군요. 문어보다 한 단계 위인 종. 그래가지고 상문어. 네, 상문어가 결국 신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래 인류. 상문어, 하문어.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먹는 문어 있잖아요. 신의 전신이었던 하문어들. 하문어 특 인간한테 먹힘. 상문어는 신인데. 근데 인간이 알면 너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문어보다 못하다?
납득 못 하잖아요. 은폐시켜 그래서 이거. 그렇죠. 일단은 굉장히 높게 삽니다. 이거 직접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요 문장에서 키워드들을 되게 잘 뽑아냈다는 거를 일단 높게 삽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어떠한 점 네. 이런 거는 사실 이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요? 포인트다. 예를 들어 빅뱅 같은 경우도 네. 한 점에서 시작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점이 아니에요. 네. 빅뱅이 시작할 때는 시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점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네, 점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점. 몰라요. 점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문장에서 키워드는 잘 뽑아내셨는데 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각각의 키워드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네네.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사실상 이 문장을 내가 쓰고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저 아무 말도 모르고 그냥 쓴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장을 쓸 때 이 문장에서 이 키워드들이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 네. 점이라는 거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떠한 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럼 결국은 이 문장 자체가 그냥 내가 전혀 모르는 문장인 거예요. 네. 그죠? 알지도 못하고 쓴 거네요. 그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워드들을 뽑아냈다.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네. 있구나. 그래도. 그럼 일단은 점이라는 게 뭐냐면 네.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네, 예전에 유클리드. 점을 정의를 했어요. 이분이 본인의 꿈이 그거였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네. 절대로 틀리지 않는 진리를 내가 만들고 싶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네. 좌표계 같은 거 5,3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좌표계라 그러는데 네. 이게 유클리드 좌표계예요. 그 사람이 만든 거요? 네, 그래서 평면이라는 개념. 물론 이게 나중에 와서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이 이렇게 휘고 곡률이 있고 뭐 이런 걸 나오면서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라는 정의는 계속 쓰죠 우리가. 점은 점. 부분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부분이 없는 부분? 것. 점을 어떻게 나누거나 부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네. 안 나눠진. 크기도 없고 네. 부피도 없고 네. 그냥 어떤 점을 말하면 그 점은 위치만 존재합니다. 부분이 없어요. 부분이 없다. 네. 근데 어쨌거나 점인데 네. 어떠한 부분이 없는 곳으로 생물은 수렴한다. 이 문장은 수렴진화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수렴진화의 정의가 계통적으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생물이 적응 결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걸 이제 수렴진화라고 하거든요. 네. 수렴진화. 네. 이거를 먼저 개념을 만약에 알고 쓰신 거면 되게 재밌는 건데 네.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너무 이상해져죠. 왜요? 그러니까 수렴진화를 꺼냈는데 지금 보시면 수렴진화의 정의 자체가 네. 둘 이상의 생물이 네. 적응을 했는데 얘네들은 아예 다른 생물이에요. 남이야. 완전 남이. 얘네는 서로 완전 다른 애야. 네. 근데 엄청 오랜 시간 진화를 통해서 이 둘이 같은 유사한 형태로 진화를 한 거예요. 네네네. 이게 수렴 진화인데 네. 어떠한 점으로 생물이 수렴을 했다. 수렴 진화를 했는데 갑자기 그게 신이다. 이거는 신을 정의하기 전에 이미 이 네. 문장에서의 인과관계가 없어요. 너무. 네. 수렴을 했는데 갑자기 네. 그게 신이다. 네. 네. 그럼 이제 신을 정의해 볼게요. 신은 네, 뭐죠? 신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완전 전지전능한 미래 인류. 너무 미래에 고등한 인류가 나타나서 네. 시공간도 그냥 이렇게 맘대로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신이다? 네네. 일단 그럼 수렴 진화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요게 수렴 진화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이 수렴 진화라는 개념을 모르시니까 이 문장이 나온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박쥐, 네. 뭐 새, 나비 얘네들이 계통적으로 관련이 전혀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날개가 없는 조상으로부터 진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진화를 했더니 박쥐나 새 같은 경우는 뼈의 구조나 뭐 날개 모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떼요. 지금 보시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수렴 진화예요. 예를 들어 이제 다르네요. 네, 왼쪽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오래전의 늑대 같은 이런 종에서 이제 여우와 개가 이게 분화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건 이제 요 하나의 조상 공통 조상에서 다른 형태로 분화가 되는 걸 말하는 거고. 네. 이제 수렴 진화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애들이 비슷한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네, 완전 네, 다른 그렇죠. 다른 건데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전혀 다른 애인데. 환경이 만들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네. 되게 좋은 거예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 논리 전개 방식이 네. 나쁘지 않아. 아 네. 논리 전개 결국 진화라는 거는 어느 정도 네.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개념. 네. 진화가 뭘까요? 진화. 진화를 짚고 넘어갔다 먼저. 진화를요? 진화. 진화는 목진화 아닙니다. 네. 승합반님. 뭔가 형태가 바뀌는 거. 형태가 왜 바뀌죠? 왜 바뀌냐면요. 좀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형태가 바뀌는 것? 네. 아, 그거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형태가 바뀌는 걸 말해요. 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형태가 네. 바뀌는 것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형태가 바뀌는 거죠. 네. 맞네. 진화는 뭘까요? 진화는요. 변신하는 거. 아, 그러니까 이게 포켓몬에서 네. 피카츄, 라이츄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변태에 가까워요. 변태. 네,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가 뭐 유리한 환경 혹은 이제 성체가 되거나 네. 해서 다른 개체, 완전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거. 그죠? 이건 이제 변태에 가까운 거고 사실상 포켓몬스터를 이제 진화한다라고 네. 표현을 게임에서 하는데 네. 엄밀히는 진화는 아니고 변태입니다. 변태. 피카츄 변태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와 피카츄가 변태했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진화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5개념이 있는 건데 저는 그래도 그 5개념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왜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써먹을 수 있어. 이게 5개념이니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문화죠. 근데 어쨌거나 네. 진화라는 거를 잘못 알고 계신 게 예를 들어서 뭐 기린이 있어. 근데 원래 목이 짧았어. 근데 그 높이 있는 잎사귀를 따먹으려고 점점 이렇게 목이 길어져. 네, 길어졌어. 이게 진화로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진화의 잘못된 일. 용불용설이라고. 용불용설? 예,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 목을 길게 하려고 했더니 후손들이 점점 목이 길어져가지고 네. 기린처럼 목이 길어졌다. 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된 예입니다. 진화라는 거는 거대한 어떤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가지고 목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네. 목이 긴 애, 짧은 애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그 생명체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돌연변이가 생겨요. 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애가 계속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정익님 자손이 똑같이 다 우정익이야. 그러면은 다 완전 똑같아요. 면역 체계 똑같아. 그죠. 어떤 병이 딱 도는 순간 우정익 이 족보가 싹 사라지는 거야. 전멸. 왜냐면 그 바이러스를 누구도 이기지 못하거든. 그죠. 그래서 우정익의 자손은 조금씩 우정익님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 자손들이 있으면 어떤 바이러스가 돌아도 그 중에 어떤 자손은 면역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살아남는 거야. 그런 걸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린들이 막 있는데 목이 조금 긴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잎사귀가 다 먹어버린 거야. 짧은 애들이. 네. 그럼 짧은 애들은 배고파서 막 죽겠죠. 근데 긴 애들은 그걸 또 먹고 살아남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목이 짧은 애들은 다 죽었고 긴 애들은 버텼어. 그럼 긴 애들끼리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습니다. 그러면 또 목이 긴 애들이 나오는데 왜냐면 부모를 따라가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돌연변이가 생겨서 더 긴 애가 나와. 얘는 더 기니까 더 잘 먹어 위에 있는 더 길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목이 짧은 애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목이 긴 애들만 남아서 우리는 사실은 긴 애가 목이 길어진 게 아니라 목이 짧은 애는 도태되고 긴 애가 생존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관찰을 하면은 기린이 진화했다 라고 보는 거죠. 원래는 좀 상식적인 목기류였는데 그쵸. 지금은 좀 선을 넘었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된 거죠. 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수렴 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전혀 다른 종들이 이제 적응을 하는 거예요, 환경에. 자연 선택으로 적응을 하는데 이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일부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유리한 형태의 방법이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봤더니 얘도 어쨌거나 이 종에서 막 살아남았어, 생존해서. 얘도 어떻게 살아남았어. 이렇게 같이 살아남다 보니까 동일한 어떤 기능을 갖고 생존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우리 둘 다 날개가 있네? 그게 사실 다른 애인 거야. 이게 수렴진화입니다. 보시면은 보세요. 얘 누군지 아세요? 개미알기. 개미알기, 그죠? 개미 먹잖아요. 개미 먹어요. 개미 먹으니까 약간 개미가 숨어있는 개미굴에서 이렇게 코를 대고서 입을 대고서 이렇게 막 핥아 먹어야 되잖아. 혀로다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개미알기고. 얘가 땅돼지입니다. 땅돼지. 와. 예. 개미알기 2. 개미알기처럼 생겼어요. 그쵸? 얘도 땅돼지인데
개미할 것 같아. 얘가 비슷하게 생존을 해요. 얘 돼지예요? 얘 돼지예요, 돼지. 근데 맛은 없대요. 그 썩은 돼지고기 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왜 그러지? 얘도 핥아 먹어요? 얘도 비슷하게 개미핥기처럼 생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됐어. 너무 신기해요. 종이 달랐는데 둘이 완전 다른 종. 결국 저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쵸. 비슷하게 친척처럼. 완전 다른 종인데 같은 환경에서 네. 같은 형태로 생존을 하다 보니까 네. 인간이 봤을 때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 얼핏 신기해. 보면은 헷갈려. 네. 예. 이런 생명체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렴 진화다. 너무 신기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우리 스트리머 분들도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 시간이 지나면 수렴 진화를 해요. 네. 뭐냐면은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들이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어떤 리액션을 했는데 네. 어떤 컨텐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이슈가 돼. 네. 그러면은 다른 스트리머들이 그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컨텐츠를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트리머 분들도 수렴 진화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맞네. 그 환경이 다르니까 그쵸. 아프리카에서는 여캠분들도 약간 그쵸.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시고 트위치에서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목소리 약간 다르고 음. 환경에 따라서 그쵸. 수렴 진화. 근데 다 그렇게 수렴 진화를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똑같이는 못해요.